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학생이 과제를 제출했을 때 교사가 학생의 과제를 확인하고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의 계정으로 지금 로그인된 화면인데요. 연습용 계정이고요. 이 클래스룸 메인 화면에 보게 되면 이 학생이 이번 주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제 목록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과제로 넘어가게 되고요. 혹은 클래스룸에 들어와서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시판에서 새로 올라온 과제를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수업 탭에 들어와서 학생 자신이 아직 수행하지 않은 과제 같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 이렇게 파란색으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 과제를 보고 내가 아직 하지 않은 과제가 이것이구나 확인하고 클릭해서 과제 보기 형식으로 들어오면 이제 이 과제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총 3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과제를 수행할 수도 있고요. 만약 교사의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링크 복사 버튼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께서 쓰고 계신 클래스룸 이외의 플랫폼에 이 링크를 달아줌으로써 학생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과제를 또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클래스룸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진행이 되겠죠. 자, 아무튼 학생은 교사가 올려놓은 선생님이 올려놓은 과제를 보고 이번 주까지 제출해야 되는구나 내용을 보고 이제 과제를 제출할 텐데요. 이것도 역시 교사가 사전에 만들어 온 루브릭을 통해서 이런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학생들의 과제 수행의 방향성을 통해서 학생들의 과제의 수행이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수업 댓글은 공개된 댓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곳에다가 교사나 혹은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은 과제를 수행해서 과제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학생별로 사본을 제공한 이 구글 문서를 클릭하게 되면 이곳에서 학생은 자신의 생각이나 교사의 활동지, 학습지에 대응된 내용에 따라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의 좋은 점은 자동 저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친구가 지금 작성한 내용을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중간에 혹시 컴퓨터가 꺼지거나 내용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다시 과제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이 학생 계정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지금 과제를 다 수행을 하고요. 수행한 과제를 제출 버튼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제출 버튼 클릭하니까 한 번 더 안내 메시지가 뜨죠. 과제를 제출하겠느냐? 자,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제출합니다. 지금 제목이 학생 B가 뜬 것은 교사가 지난번에 이 과제를 만들 때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별로 사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 B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과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과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좀 학생들이 줬기 때문에 학생은 과제를 제출하고도 제출 취소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지난 영상에서 옵션 버튼을 활용하게 되면 제출 취소 버튼이 안 뜨는 것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학생은 과제를 제출하게 되고, 자, 선생님과 또 비공개 댓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공개 댓글을 주고받으면 다른 친구들이 주고받는 이 수업 댓글과 다르게 교사와 학생만 서로 댓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교사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과연 학생들이 낸 과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사 계정으로 들어왔고요. 이 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클래스룸에 보시게 되면 학생 화면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번 주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것이 평가하는 기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은 학생 과제와 사용 안내가 있는데 사용 안내는 교사가 미리 올려놓은 내용이고요. 학생 과제는 학생들이 과제한 내용을 확인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체 학생이 있는데 어떤 상태로 정렬하겠느냐, 그거는 뭐 선생님 클릭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제출함은 우리가 27명의 학생 중에 지금 2명이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제출한 학생들이 목록으로 올라와 있는 거고요. 학생 B가 방금 연습용 화면이었습니다. 자, 학생 B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학생비가 제출한 과제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사전에 올려놓은 루브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루브릭을 통해서도 바로 점수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클릭하게 되면 이 학생이 방금은 제가 시점으로 작업한 그 시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의 메뉴를 보시게 되면 과제의 제목, 학생 B 혹은 기타 다른 학생들의 과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기면 다른 학생들의 과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학생 과제 B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학생이 과제를 제출했구나 확인하게 되고요. 오른쪽 이 메뉴창에서 우리가 점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할 때 선생님이 미리 올려놓은 루브릭을 클릭해서 루브릭대로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루브릭 내용을 지우고 싶으면 이 삭제 버튼을 통해서 루브릭을 또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브릭을 지우는 것은 아니고 루브릭을 부여된 이 점수 항목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 비공개 댓글을 통해서도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학생이 이 자신의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바로 댓글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문서상에서도 우리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클릭을 하게 되면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서 선생님 피드백을 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상단의 메뉴 중에 제한 모드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수정, 제한, 보기 권한이 있는데 선생님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서를 만든 사람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서를 학생 개인별로 사본, 그러니까 학생 개인별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금 더 유의미하게 안내가 되려면 저는 제한 모드를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의 문장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다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수정해야 하는 내용으로 글을 바꿔주시면 혹은 선생님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기존 학생이 작성했던 내용의 가운데 줄이 생기면서 수정되는 내용 글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렇게 선생님이 수정하신 내용으로 글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서 제한 모드로 들어가셔서 이 안에서 선생님이 바꿔야 되는 내용으로 글을 드래그 하시고요. 그대로 그 위에서 뭐 다른 작업할 거 없이 드래그 한 상태에서 바로 그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내용이 확인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달려 있고요. 이것은 제한 수용 버튼은 학생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화면이 뜨는데 수용 버튼 아까 보신 것처럼 클릭하시게 되면 내용이 수용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면서 내용이 바꾸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X 버튼을 누르면은 제한을 거부하게 되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댓글 달거나 제한 모드를 통해서 의견을 달았으면 아이에게 다시 이 내용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돌려주기 버튼이 있는데요. 돌려주기 옵션 버튼을 통해서 이 제출물 돌려주기 또 여러 제출물 반환 버튼이 있는데 우선은 돌려줘야 되는 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돌려주기 버튼을 통해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지금 화면이 그러니까 지금 교사 화면이니까 학생 화면에 있다가 제가 보여드리면 학생은 과제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돌려줬는데 뭔가 이 점수 입력이 좀 안 된 것 같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이 메인 화면으로 방금 전에 돌려주기가 끝났다는 가정하에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다시 점수를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때
여러 제출물 반환을 하게 되시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학생들 평가를 다 완료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입력을 했을 때 다 완료했다 하면 이렇게 여러 제출물 반환을 통해 가지고 모든 학생들에게 점수를 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결과물이 학생들에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과제를 이제 학생이 제출을 했는데 선생님이 평가하고 나서 만약에 이 평가한 점수 수정이 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학생에게 다시 가서 점수를 이곳에서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방법 말고도 선생님 다시 구글 수업도구 연수 메인 화면에서 선생님께서 아까는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 죄송합니다. 조금 딜레이가 있네요. 자, 클래스룸 들어와서 선생님이 지금 이 과제를 확인한 것은 이번 주 기한 있는 과제를 클릭해서 지금 넘어온 건데요. 이런 식으로 넘어온 건데 이렇게 안 넘어오고요. 그냥 수업 들어오셔서 아까 학생처럼 스트림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과제를 목록을 클릭하시게 되면 또 동일한 화면으로 넘어오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수업 탭에 가셔서 선생님이 올려놓으신 과제 중에 평가가 진행되어야 되는 과제를 클릭하시면 과제 보기를 클릭하시면 또 동일한 화면으로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탭에 가셔서 만약에 학생 B였죠. 학생 B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학생이 지금 어떤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제 예시비를 클릭하게 돼서 이렇게 과제를 클릭해도 아까 채점하는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화면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세부 정보 보기를 클릭하시면 아까 그 평가 화면에서 학생 B에 바로 그 화면으로 넘어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 탭에 가시게 되면 성적 탭에서 이 기한 설정이 따라서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다 위에 상단은 기한 설정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 것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앞에서부터 만든 과제의 목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든 과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이 과제 중에서 지금 학생 B 목록에 가시면 학생 B의 점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점수를 바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옵션 버튼을 통해서 돌려주기로 다시 학생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이때 학생에게 비공개 댓글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점수를 또 바꿨는지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댓글로 달아주면 좋겠죠? 네. 혹은 다시 과제 목록을 눌러서 이 화면으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들 화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선생님들께서 학생에게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 수업 탭에 들어오셔서 과제 예시에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과제 보기를 클릭하셔서 일단 이게 기본적인 화면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출한 학생의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제출된 목록 학생을 클릭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선생님이 낸 이 과제를 클릭하시면 평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곳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드백과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돌려주기를 통해서 학생에게 이 과제가 돌려가게 되고 평가를 한 명 한 명씩 다 하시고 마지막에 이 옵션 버튼을 활용하셔서 여러 지침을 반환하게 되면 선생님이 평가한 학생의 점수를 모두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끝으로 학생의 화면에서 선생님이 결과를 돌려준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 수업 도구 들어가서 학생이 자신의 과제를 다시 한 번 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일단 교사가 채점을 완료했기 때문에 채점 완료가 뜨고요. 여기에 12점, 10점 만점인데 제가 조금 임의로 높여서 했던 점수가 들어가 있고요. 선생님과 주고받은 댓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제출한 과제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생님 이 공간에서 여러 가지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또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아시면 좋고요. 이렇게 뭐 다시 제출 버튼을 활성화하는 것들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옵션 기능을 이용하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선생님들이 피드백,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제를 채점하는 이 메인 화면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기능 버튼을 익히시고 이렇게 만져보시고 눌러보시면 금방 그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영상 좀 천천히 보시면서 혹은 돌려보기 기능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이나 혹은 패들렛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